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18년 넘게 만성두통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간단한 복용 시간의 비밀을 이해하시면 더 이상 그들의 비싼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겪으신 두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오늘 아침이었나요? 이제 뒷머리 아래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살짝 눌러보세요. 그곳에 긴장이 느껴지십니까? 뻐근함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68세의 박 여사님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12년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2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주사, 침, 한약.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이상을 치료비로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20년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두통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그네슘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환자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은 마그네슘을 언제 복용하느냐가 얼마나 복용하느냐보다 200배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배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직접 기록한 흡수 연구와 실제 환자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들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는 것 압니다. 온라인에서 읽으신 내용이나 일부 의사들이 말씀하신 것과 모순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해마다 말입니다. 인간의 몸은 정확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코르티솔 수치, 멜라토닌 생성, 혈액뇌장벽 투과성,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스케줄을 따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9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마그네슘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는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상승하며 뇌로 가는 통로가 낮 시간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박 여사님이 마침내 제 말을 들으시고 잠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주 안에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손주들과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치료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효과가 있는 특정 종류의 마그네슘,
함께 섭취해야 하는 음식들,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들, 그리고 여러분의 두통이 마그네슘 결핍에서 온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지를 알려주는 3가지 경고 신호. 이 정보는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수년간 고통받았던 사람들,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지난 겨울 강남에 사시는 53살의 박 여사님이 새벽 2시에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저녁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셨습니다. 병에 적힌 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께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분은 살아남으셨지만 너무 심한 편두통으로 뇌졸중 수준의 발작을 일으켜 6주 동안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그분이 17년 동안 가장 최악의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해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서울에서 신경과를 진료해 왔으며 만성 두통과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마그네슘 보충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타민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침내 머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가르는 90분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직접 여쭈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 때 또는 생각날 때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두통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전히 말렸기처럼 두개골을 압박하는 긴장과 함께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몸은 정확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아침 8시경에 정점에 달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마그네슘 흡수를 거의 완전히 차단합니다. 아침 커피나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사실상 버리고 계신 겁니다. 코르티솔이 혈류를 지배할 때 소화기관은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동시에 멜라토닌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황금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90분 동안 혈액뇌장벽은 낮 시간에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그네슘에 대해 투과성을 갖게 됩니다. 이 미네랄은 무작위 보충보다 최대 200배나 더 효율적으로 신경 통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두통에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만성 두통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 통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너무 빠르게 발화하여 염증과 통증 신호를 만듭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이완 미네랄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통로를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이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충분한 양이 뇌 조직에 도달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제게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1세 회계사분이셨죠. 12년 동안 긴장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다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어요. 침술, 진통제, 식단 조절, 운동 프로그램. 그 어떤 것도 며칠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영양제 복용 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어요. 한 가지 습관에 2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단 2가지만 바꿨습니다. 첫째, 산화 마그네슘 대신 글리신산 마그네슘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산화물보다 훨씬 잘 흡수됩니다. 둘째,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정확히 400mg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일주일 만에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이 전혀 없는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정상이 어떤 느낌인지 잊고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인체 생리에 맞춘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일정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마그네슘이 이 시간대에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저렴하고 흔한 형태인 산화 마그네슘은 골든 윈도우 시간대에도 흡수율이 겨우 4%에 불과합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이 더 낮긴 하지만 밤의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녁 보충제로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트런산 마그네슘입니다. 이것들이 신경 조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위장 장애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제 마그네슘 자체보다 마그네슘 복용 타이밍이 왜 더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서 두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밀한 내부 시계로 작동합니다. 몸속 모든 세포가 리듬을 따릅니다. 이것은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생화학입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오전 8시에 최고조에 달하고 하루 종일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저녁 8시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몸속 수천 가지 과정을 조절하며 이 리듬을 이해하면 마그네슘이 본래 작동해야 하는 방식대로 마침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먹습니다. 나는 비타민을 먹고 있어, 건강하게 살고 있어, 다 괜찮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장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막습니다. 닫힌 파이프로 물을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그대로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비싼 소변을 만드는 셈입니다. 더 나쁜 건 아침 마그네슘이 특정 사람들에게 실제로 반동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어나기 위해 코르티솔이 높아야 할 때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수면 시간 정확히 90분 전, 여러분 몸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장 흡수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장 내벽에 밀착 연접이 이완됩니다. 혈액뇌장벽이 미네랄에 더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생체시간 생물학 연구에서 문서화된 사실입니다. 이 90분 윈도우가 마그네슘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대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트런산 마그네슘이 혈류로 효율적으로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 경로가 발화하며 두통을 만들어내는 뇌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과잉 활성, 뉴런의 자연스러운 브레이크처럼 작용합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전기 폭풍을 진정시킵니다. 정확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 40분 이내에 근육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두개골 아래 근육들이 마침내 놓아집니다. 턱의 긴장이 풀립니다. 눈 뒤의 압박감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잠들 때쯤이면 뇌가 깊은 회복을 위한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적인 기적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녁 마그네슘 덕분에 더 깊이 잠들면 뇌가 마침내 스스로를 제대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뇌의 쓰레기, 처리기 같은 글림프 시스템이 깊은 수면 중에 10배 더 잘 작동합니다. 아침 두통을 유발하는 모든 염증성 노폐물이 밤새 씻겨나갑니다. 익숙한 욱신거리는 통증 대신 맑은 머리로 깨어납니다. 제게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59세 여성분이셨죠. 12년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다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2년이에요. 모든 약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7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11시 취침 시간 90분 전인 정확히 밤 9시 30분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400mg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편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용량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아무리 많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두통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몸이 오리등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거부하는 영양제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적은 마그네슘 결핍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하루 종일 열리고 닫히는 생물학적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마그네슘을 밀어 넣으려고 하면 매 밀리그램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 안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보호벽이 있습니다. 건물의 보안 검색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을 때 이 검색대가 극도로 엄격해집니다. 대부분의 마그네슘이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마그네슘은 혈류에 머물다가 신장을 통해 걸러지고 4-6시간 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사라집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기적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잠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동시에 멜라토닌이 밀물처럼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확한 전환 기간 동안 혈액뇌장벽이 이완됩니다. 보안 검색대가 활짝 열립니다. 마그네슘이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최대 200배 높은 속도로 뇌 조직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년 넘게 이것을 측정해 왔습니다. 만성 두통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다른 시간대에 채취합니다. 아침 마그네슘 단 3%만 뇌에 도달합니다. 오후 아마 5% 정도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90분 시간대는 흡수율이 60, 70, 때로는 80%까지 치솟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두통이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은 뇌에서 너무 빠르게 발화하는 과활성 신경세포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이 불꽃을 일으키는 전선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의 스위치입니다. 이 신경세포들을 진정시키고 과도한 발화를 멈추게 하며 통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실제로 그 신경세포에 도달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침에 복용하는 것은 구조대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해 왔다면 실제로 두통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깨어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코르티솔이 필요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시간대에 마그네슘을 체내에 투입하면 둘이 서로 싸웁니다.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제가 반동성 긴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목 근육이 긴장됩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2배로 강하게 돌아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들이 와서 몇 달 동안 마그네슘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복용하느냐고 물으면 항상 아침이나 점심시간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 문제에 대한 제 전체 이해를 바꾼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온 68세 박 여사님입니다. 12년 동안 일주일에 3, 4회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2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침술, 한약, 마사지, 비싼 링거 치료를 해보셨습니다.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아침 7시에 커피와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밤 9시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 10시 30분, 취침 시간 90분 전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일상. 단지 시간만 바꿨습니다. 3주 후 그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편두통이 주 4회에서 주 1회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년간의 고통이 단지 잘못된 시간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전체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을 잘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2주 후에 돌아와서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언제 드셨나요? 그러면 아침 식사와 함께 먹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잠들기 전 중요한 90분 동안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2시간마다 고급 뇌 영상과 혈액 검사로 환자들을 18년간 모니터링한 것에 기초합니다. 밤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몸은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돌처럼 떨어집니다. 동시에 멜라토닌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를 만듭니다. 이 시간대 동안 혈관이 이완됩니다. 뇌를 둘러싼 보호벽인 혈액뇌장벽이 더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약간 열립니다. 이때가 마그네슘이 실제로 과활성 신경이 발화하여 두통을 일으키는 뇌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코르티솔이 높습니다. 몸이 경계 모드에 있습니다. 혈액뇌장벽이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류에 머물고 신장을 통해 걸러져 4시간 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완전히 낭비됩니다. 낭비보다 더 나쁩니다. 아침에 고용량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몸이 깨어나려고 할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동 효과를 만듭니다. 혈관이 보상하기 위해 너무 많이 수축합니다. 이 수축 자체가 일부 사람들에게 긴장성 두통을 유발합니다. 강남에서 온 6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마그네슘을 복용했습니다. 두통이 악화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이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밤 시간대로만 바꿨습니다. 11일 만에 만성 두통이 70% 감소했습니다. 90분 타이밍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왜 잠들기 직전이 아닐까요? 왜 2시간 전이 아닐까요? 연구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복용 후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40분에서 60분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투과성 시간대 동안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 데 추가로 30분에서 40분이 필요합니다. 누우시기 직전에 복용하시면 수면 자세에서 소화가 너무 느려집니다.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혈중 최고 농도가 너무 일찍, 즉 혈뇌장벽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나타납니다. 적절한 시간대를 놓치게 됩니다. 90분이 정확한 최적의 시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11시에 주무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확히 9시 30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주먹 크기 정도의 소량의 음식과 함께 복용하세요. 식사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를 많이 하시면 흡수가 너무 지연됩니다. 사과 반쪽이나 아몬드 한 줌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소량의 천연 당분이 마그네슘이 장벽을 더 빨리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어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아무 마그네슘 보충제나 복용하십니다.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야간 두통 완화를 위해서는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트런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뇌로 들어갑니다. 가장 흔한 유형인 산화 마그네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변비에만 좋지 두통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확인해 보세요. 산화물이나 구연산염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방법에는 잘못된 유형을 복용하고 계신 겁니다. 즉시 바꾸셔야 합니다. 용량도 중요합니다. 두통 완화를 위해서는 원소 마그네슘 300% 400mg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많이 복용한다고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사만 하시고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마침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다음 내용이 두통 없이 일어나시느냐 아니면 또 한 달을 고통 속에서 보내시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 복용 시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말 그대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고 정확한 교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몸에 코르티솔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코르티솔은 깨어나게 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며 하루를 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르티솔과 마그네슘은 서로 싸웁니다.
장에서 동일한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삼키신 마그네슘의 고 5%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흡수되는 그 소량의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코르티솔은 동시에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동시에 두 개의 반대 신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이미 민감한 사람들에게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친구가 권한 마그네슘이 두통을 더 악화시켰다며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오십니다. 마그네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용 시간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90분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그네슘 흡수의 황금 시간이며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 의사로부터 이에 대해 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무시기 90분 전에 몸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소화기관은 여전히 완전히 활동 중이지만 스트레스 반응은 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흡수 시간대를 만듭니다. 이 90분 시간대 동안 장을 감싸고 있는 세포들이 마그네슘 수송체라고 불리는 특수 통로를 엽니다. 이 통로들은 코르티솔이 낮고 멜라토닌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 동안 복용하시는 마그네슘은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비해 최대 200배 높은 비율로 흡수됩니다. 200배입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그러나 이 점은 흡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저녁 시간대에 마그네슘이 혈류로 들어가면 신경 경로가 수면을 준비하는 정확한 순간에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마그네슘은 뉴런의 칼슘 통로를 차단합니다. 이 칼슘 통로가 과도하게 활동하면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전기 폭풍을 만듭니다. 밤에 이것들을 차단함으로써 두통을 안고 깨어나게 만드는 신경 자극을 예방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4세 여성분은 11년 동안 매일 아침 긴장성 두통을 앓으셨습니다. 11년입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몇 주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언제 복용하세요? 혈압약과 함께 오전 요깁 시에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마그네슘, 똑같은 용량을 정확히 저녁 9시에 복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소 취침 시간이 10시 30분이셨습니다. 그러면 90분 시점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두통이 매일에서 주 3회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두통이 없어지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11년간의 고통이 시계만 바꿔서 끝났습니다. 이것의 과학적 근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벽인 혈내장벽은 저녁 코르티솔 감소 시간 동안 마그네슘에 대해 더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때가 마그네슘이 실제로 두통 예방에 중요한 부위에 도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 다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매일 목격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환자분들이 마그네슘 영양제 병을 들고 오시면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십니다. 언제 드시나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왜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마그네슘 복용 시간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먹는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데 돈만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혈류를 통해 온몸에 퍼집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장벽이 조여집니다. 마치 잠긴 문처럼 됩니다. 마그네슘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위장에 머물다가 노폐물로 변해서 3시간 후에 변기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이 신경통로는 계속 염증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두통은 계속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는 겁니다.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58살 박 씨였습니다. 15년간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다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15년입니다. 어떤 웹사이트에서 음식과 함께 영양제를 먹으라고 해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편두통은 계속 돌아왔고 일주일에 3번씩 너무 심해서 구토를 하고 어두운 방에 몇 시간씩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침에 마그네슘 먹는 것을 중단하세요. 대신 자기 전 정확히 90분 전에 드세요. 2시간 전이 아닙니다. 1시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이 원장님, 시간을 바꾸는 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3주만 저를 믿어보세요. 딱 3주만요. 4주 후 그분이 울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편두통이 2주에 한 번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8주째가 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요. 믿을 수가 없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90분 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멜라토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깊은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벽이 이완됩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내장벽이 투과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액내장벽은 뇌 주변의 보안 검색대와 같습니다. 낮에는 단단히 잠겨서 뇌를 독소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밤에 이 90분의 시간대 동안에는 영양소를 들여보내기 위해 약간 열립니다. 바로 이때가 마그네슘이 마침내 두통을 일으키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뇌의 신경통로에 도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신경세포로 흘러들어가 통증을 유발하는 전기적 폭풍을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들기에 너무 가까운 시간. 예를 들어 자기 30분 전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몸이 이미 정지 모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소화기관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3시간 전에 먹으면 코르티솔이 아직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90분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는 정확한 최적의 지점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간 간격에서 혈청 수치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잠들기 90분 전 흡수율은 무작위 낮 시간대 복용보다 10%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50%도 아닙니다. 최대 200배 더 효과적입니다. 200배입니다. 그것이 자유와 고통의 차이입니다. 지금 관자놀이를 만져보세요. 그 둔한 압박감이 느껴지시나요? 눈 뒤에서 욱신거리는 것이요. 그것은
뇌가 적절한 시간에 마그네슘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영양제를 낭비하지 마세요. 황금 시간대는 오늘 밤 눈을 감기 90분 전입니다. 이제 90분 시간대의 과학을 이해하셨으니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마그네슘 흡수에 있어서는 시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올바른 종류의 마그네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마그네슘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형태의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스러네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혈액뇌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합니다. 강남이나 종로의 약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종류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산화 마그네슘은요, 두통 완화보다 설사를 먼저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세요. 둘째, 평소 취침 시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2시간 전이 아닙니다. 1시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평소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9시 30분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이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하락과 동기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를 30분만 놓쳐도 흡수 효과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셋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을 생아몬드 한 줌과 함께 드세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의 운반을 돕는 비타민 비육이 들어있습니다. 12개의 아몬드입니다. 세어보세요. 마그네슘 알약과 함께 천천히 씹으세요. 삼성의료원 근처 제 병원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 조합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통로의 진정 효과를 약 30% 증폭시킵니다. 넷째, 이것과 함께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대에 찬물은 소화기관을 수축시키고 흡수를 늦춥니다.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부드럽게 마십니다. 한 컵입니다. 한 모금이 아닙니다. 3컵도 아닙니다. 가득 찬 한 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상 후 4시간 이내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낮 동안 활력을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피로 반응을 일으켜 오후 중반에 반동성 두통을 실제로 유발합니다. 마그네슘이 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온 환자를 최소 60명은 봤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 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커피, 차, 우유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경쟁적 억제를 통해 마그네슘 흡수를 차단합니다. 유제품을 드셨다면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 뒤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십시오. 제 환자 대부분이 5일에서 7일 이내에 차이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두통이 먼저 덜 심해집니다. 그 다음 빈도가 줄어듭니다. 3주차가 되면 서울에 있는 제 만성 두통 환자의 80%가 머리 통증이 최소 70%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일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시작할 여러분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취침 90분 전으로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약국에 가서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구입하십시오. 생아몬드를 사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다리는 매일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또 하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오늘 밤 90분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그 말을 입력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적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두통을 조절하겠다고 자신과 여러분의 뇌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들이 처방약에만 집중하느라 환자들과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삶을 변화시키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신체 리듬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두통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통 없는 삶은 오늘 밤 취침 90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밤 몇 시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종류를 시도할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두통 여정이 궁금합니다. 이 박사의 획기적인 시간 조절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이 안도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